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부대 비용이 너무 늘었어. 고정비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제일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면, 안녕하십니까, 장사는 김영철입니다. 오랜만에 좀 정리정돈을 해서 좀 심도 있는 장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지? 마진 계산하는 방법이나 결산표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다른 장사 유튜버 채널들 보니까 뭐 결산표가 필요 없다, 그런 거 왜 하냐, 귀찮기만 하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결산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왜냐면 사람들이 쓰는 양식 자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내 입장을 일단 결론부터 찍어놓고 시작을 하자면 나는 결산표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주의야. 장사라는 거는 결국 작은 사업과 동일한데, 어디에서 벌어서 어디에다가 재투자할 것인가, 혹은 어디에서 아껴서 어디에다가 또 재투자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클리어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결산표 자체를 안 쓰면 내가 어디에서 몇 퍼센트의 돈을 쓰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서 아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산표는 써야 된다는 주의고, 근데 좀 복잡하게 쓰는 건 반대하는 주의야. 가장 필요한 양식은 이런 거지.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인 내가 그냥 한눈에 쭉 보기 쉬운 양식이면 가장 그만인 것 같아. 계산식을 넣어서 뭐 종소세를 분류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굉장히 복잡한 양식도 많은데, 그것보다는 가장 간단한 양식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다만 빠짐없이 나와야겠지. 그러려면 총괄 코스트, 인건비, 그 다음에 임대료, 그 다음에 광고비,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 판매관리비 내역안에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다 들어가 있겠지. 뭐 CCTV나 이것저것, 노무, 세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금. 근데 세금 안에는 뭐 부가세, 원천세, 뭐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카드 수수료. 뭐 매출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0.75에서 뭐 2.75. 하지만 실제로 외국인 비율이 높은 곳들은 외국인 카드는 기본적으로 4%, 5% 나오기 때문에 뭐 3%대 잡아놓는 게 맞겠지. 그 다음에 순수익. 요렇게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여기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를 해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일 수가 있어. 어떤 경험들이라면, 생육이면 200g 그냥 나누기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지. 생고기를 팔게 되면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로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로스율까지 감안해서 원가를 책정해야 되는 거고, 뭐 굳이 예를 들면 키로당 3만 원짜리가 로스가 20%가 나와. 그러면 사실 키로당 단가는 얼마라고? 36,000원이었던 거지. 네.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근데 생육을 팔아도 그런데 하물며 여기다가 만약 내가 파는 게 양념육이라면, 내가 양념에 잰 무게로 만약 200g이 나가. 근데 그게 생육 무게가 얼마인지, 양념은 얼마나 먹었는지,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모르고 단순 계산으로 그냥 때려 맞추기 형태로 가면 내가 실제 어떤 메뉴를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지도 잘 몰라. 내가 팔아야 되는 메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판매 전략 짤 수 있거든. 판매 전략을 짤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1등 기업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보면 맥도날드한테 배워야 되는데, 맥도날드의 판매 전략은 명확해. 네 가지 분류로 나뉘거든. 마케팅을 위한 메뉴, 돈을 벌기 위한 메뉴, 고객을 붙잡아둘 수 있는 메뉴, 객단가를 위한 메뉴.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해서 이거를 세트 메뉴를 결부시킨 다음에 판단 말이야. 다들 아는 내용이야.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감자튀김이나 음료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야. 판매 전략을 굉장히 잘 세운 게 굉장히 애매해. 단품만 시키기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잖아. 세트 메뉴를 시켜야 내가 손해 안 보는 것 같잖아. 근데 그렇게 판매 전략을 잡으려면 내가 알아야 돼. 내 메뉴별로 코스트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만약에 고깃집인데 고기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술을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만약에 술집인데 술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메뉴를 팔아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야. 내가 판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근데 이 판매 전략을 세우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메뉴별 코스트는 반드시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겠지. 실제로 메뉴별 코스트가 내 머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한 달 동안 소모된 총괄 코스트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지. 총괄 코스트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30%가 나왔어. 근데 인건비는 한 15%가 나왔어. 내가 직접 막 뛰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총괄 코스트도 낮고 인건비도 낮으니까 두 가지 다 조금씩 더 투자를 해서 고객 만족도도 올리면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릴 수 있겠다. 이 가다마이를 세울 수 있잖아. 가다마이 말고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 좋은 지적함. 아주 칭찬해.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으면 다음 달에 똑같이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이번 달에 딱 해봤는데 총괄 코스트가 35% 나왔어. 인건비는 한 15% 나왔어.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그렇게 된 걸 내 눈으로 딱 봤으면, 그럼 난 총괄 코스트는 충분하고 내가 현장에 있으니까 고객 만족도도 충분하니까 인건비 부분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던가, 총괄 코스트를 어떻게 판매 전략을 좀 새롭게 바꿔서 5%를 낮춘 다음에, 그러면 총괄 코스트 30%에 인건비 15%잖아. 그러면은 그 낮춘 5%를 뭐 마케팅에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시설에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 통장에 남는 금액만 보다가는 그 사업은 절대 올바르게 갈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본인이 가게를 운영할 때 얘기잖아요. 그럼 프랜차이즈를 하는 경우에는 총괄 코스트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나? 더 의미가 있지. 최근에 내가 6년 가맹점을 하면서 내가 직접 점주님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잖아. 거기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잘못된 게 있으면 뭐라 하려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점주님들은 그 단톡방에서 10일, 20일 말일날 본인 매장의 총괄 코스트를 각자 올려줘. 거기에서도 상이해. 똑같은 브랜드에 똑같은 가격으로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해. 그러면 10일날 올라왔는데 와, 나 38%나 나왔나 하고 올렸어. 근데 다른 점주가 올렸는데 거기는 31%야.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겠구나를 깨닫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거나 나한테 전화를 하겠지. 혹은 담당 이사님들한테 전화를 하겠지.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냐. 그러면은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그럼 재고 남아있는 게 과적재가 아닌지 전수조사를 해보셔라. 그럼 보통 여기서 다 잡혀. 아, 내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재고를 물어놔서 이런 거구나. 20일 동안 또 조정이 되겠지? 20일까지 또 일부분 조정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또 따라가고 월말 되면 또 다들 비슷하게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점주님들은 기본적으로 총괄 코스트 자체가 진짜 낮은 곳은 29%, 높은 곳은 33%? 그 안에서 다 모여지게 되어 있어, 매달.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있으면은 자기 혼자만 두들겨 맞을 수도 있는 거지.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마진 계산하는 거랑 손익결산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손익결산표나 마진 계산하는 거나 똑같아. 예전에 내가 이 손익결산표 내용을 올렸을 때 어떤 특정 유튜브가 손익결산표 필요 없다, 그럴 시간에 현장에 집중해라는데, 우리가 전해드리는 양식 있잖아. 그 양식으로 하면 손익결산표 적는데 30분이 안 걸려. 어떤 주기로? 10일, 20일 말일. 10일, 20일. 그러면 3번 적어도 총괄 코스트는 10일, 20일 말일 해야지. 네. 그럼 한 10일 정도에 한 번씩 30분만 투자하면 된다. 왜냐면 어차피 거래 명세서가 다 들어와 있고 그걸 파일별로 모아놓을 거잖아. 거기 있는 금액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럼 지금 제공해주시는 그런 결산표는 다른 데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결산표랑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엄청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부가세도 뭐 미리 계산해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온 부가세를 넣으면 돼. 부가세가 보통 7월, 그 다음 1월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한 번 냈던 사람은 부가세 예납이 먼저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 예납이 나온다고 치면 3개월에 한 번 나왔잖아. 그럼 그걸 3개월 나누기 해서 넣으면 돼. 그럼 모든 가게가 똑같진 않겠지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좀 이상적인 그런 결산표의 비율이 있나요? 인건비는 몇 프로 정도 나와야 되고 뭐는 몇 프로 정도 나와야 되고. 물론 업종별로 다르지. 업종별로 다른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 총괄 코스트 30, 인건비 30,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 그렇게 하면 돈 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돈 못 벌어. 부대 비용이 너무 늘었어. 고정비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뭐 기타 뭐 세무 업무적인 비용, 뭐 방역, 뭐 화재보험 이것저것, 그다음 카드 수수료, 뭐 세금 작았는데 많이 다 같이 오른 거니까.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제일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하면 총괄 코스트는 맥시멈에서 35%는 절대 넘으면 안 될 것 같고, 제일 높을 때가 35%. 평균적으로는 그냥 30% 극초반대에는 머물러야 된다는 게 내 입장인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더 좋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가 바뀌지 않아. 인건비는 사장님께서 직접 일을 하신다라는 가정 하에 사장님 인건비는 빼고 19%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사실 장사하는 목적이 죽어라고 사장님이 몇 년이고 일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한 1년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반오토로 바꿔야 되는데, 반오토로 바꿨을 때 인건비가 만약에 본인이 직접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20%대가 찍힌다면 반오토로 바꿨을 때 30%가 찍혀. 반오토를 넘어갔을 때에 대비해서 어차피 본인께서 열심히 하시고 매장 자리 잡는 1년 동안 상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때 19%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본인이 빠지고 반오토를 바꿨을 때 한 25% 선에서 반오토 인건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드리는 편이지. 근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욕을 엄청 먹었지. 어떤 걸로 얘기를 하셨죠? 그때 내가 10%대라고 했거든. 영상에선 19%라고 해놨어. 근데 댓글에서 이제 무지성으로 10%를 어떻게 맞추냐, 10%대라고 했는데 우리 육미한 인교동 점주님은 진짜 10% 맞췄더라고. 근데 나는 많이 뭐라 했지. 그때도 봤지만 10%대를 맞춰가면서 계속 장사할 수는 없어. 그는 점주님이 주거나.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매출 올라가는 거에 따라가지고 또 이제 단단하게 맞춰 놓으셨더라고. 본인 몸을 갈아서 10%를 만드시는. 개인적으로는 점주님이 아무리 열심히 뛰셔도 고객에게 또 올바른 케어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15%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마진에 대한 얘기를 작년에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 결산표에 있어서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용하는 양식은 그대로야. 근데 확실한 건 일반 개인 사업을 하시는, 개인 매장을 하시는 분과 저는 이제 운영의 난이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부대 비용 차이가 워낙 많이 납니다. 인력들에게 해줘야 될 것들을 다 해줘야 되는, 법에 준하는 모든 것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 더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일반 개인 사업장보다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카드 수수료만 따져도 우리는 사실 3.2%가 넘어요. 왜 그러냐면 연매출이 30억 이상이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이거든요. 30억 이상이면 2.75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매출이 우리가 좀 있잖아요. 강남권에. 근데 외국인 카드들은 막 4%, 5% 이래요. 외국인 카드가 훨씬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카드 수수료의 평균적으로 한 3.2%까지 잡혀요.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만큼 외국인 비율이 높다. 개인 사업장이면은 한 달 매출 1억이 잡혀도 1.5 정도에 끝나거든요. 그럼 더블인 거예요. 부가세도 저희는 확정 신고로 3개월에 한 번 나오고, 예납이 아니야. 우리 확정이야. 법인이니까 확정으로 3개월에 한 번 나와버리고, 법인세 예납 당연히 있고 법인세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개인 사업장 하시는 분들 부럽다. 그러면 총괄 코스트가 높게 나왔을 때 뭐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메뉴별 코스트를 다 까봐야 돼요. 수익을 낼 수 있는 판매가로 팔고 있는 게 맞냐, 너무 퍼주기식 판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과적제, 일의 효율성만 따져서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 애들도 많이 실수를 하는데, 임직원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조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너무 감안을 해서 자꾸 일주일에 한 번 작업을 하게 만든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작업 루틴을 짜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장사예요, 준비를. 근데 자꾸 효율성을 중시해서 자꾸 관리자들이 그런 식으로 오더를 내리거나 그런 것들을 유야무야 넘어가 주기 시작하면요, 재료의 상태가 좋을 수가 없어요. 선입선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난 필드에 있을 때 고기 작업조차도 나는 매일매일 했어요. 돼지고기조차도 그날 판매할 거 거의 그날 쓴다라는, 그날 작업한다는 느낌이었어. 근데 숙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딱 숙성하고 나서 게시하는 날 그날 다 팔 만큼만 저는 매일 하자는 주의지, 차라리 매일 조금씩 하면 그냥 분주할 뿐인 거지, 그렇다고 양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장사가 잘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지, 일의 효율성만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만 작업할 수 있게끔, 2주에 한 번만 작업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작업 루틴을 짜버리면요, 재료의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장사에서는 장사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맛있는 음식을 고객이 만족할 만한 가격대에 제공을 하면서 만족할 만한 접객을 제공을 하고 불만족스럽지 않는 위생 상태를 제공한다. 이건 사실 대전제거든요. 보통 이럴 때 매장이 제일 많이 망가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니라 관리자가 보더라도 나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하는데 애들이 힘든 게 싫은데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산으로 가요. 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하나가 댓글 날릴 수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면 요즘에 사람 어떻게 쓰냐, 그게 맞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면 요즘 애들 다 그만둔다. 요즘 애들이 일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종로를 안 지키다가 지켜야 될 애들도 떠나갑니다. 힘든 게 몇 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반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년을 올바르게 이겨내면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춰서 자꾸 회피해가면서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좋은 사람은 다 떠나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좋은 사람들은요, 일이 힘들다고 떠나가진 않아요. 함께 현장에서 호흡을 한다면은 그 호흡을 할 때 내가 더 나서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위에 점장님이 더 힘든데, 내 위에 사장님이 더 힘들게 해주는데, 나 편하게 해주려고 저렇게 노력해 주는데 걔네들은 참아줘요. 오히려 그 좋은 사람들이 왜 떠나가냐면 인격적으로, 인성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을, 말 많은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러면 점주님들 만나면 항상 총괄 코스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댓글 같은 거 보면 총괄 코스트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육미아는 어떻게 그런 총괄 코스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본사에서 적자 봐서 그래요.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본사에서 리스크를 감수해서 그래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프랜차이즈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화 와서 제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사야말로 박리담의 사업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프랜차이즈 본사야말로 고부가 가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박리담의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맹점이랑 상생할 수 있다고 봐요. 결국에는 가맹점이 돈을 번다라는 게 점점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좋은 점주님들이 모여주지 않겠어요? 그럼 더 많은 좋은 점주님들과 이 물동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그럼 그때부터 수익을 보면 돼요. 결국 많이 팔면 결국엔 남으니까요.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영업 마진율 목표 자체를 단발성으로 높게 잡으면 그게 과연 점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까? 적자를 보는 건 아니지만 마진율이 되게 작다라는 네. 얘기죠, 본사가. 다만 지금 고기값이 너무 폭등하잖아요.
지금 진짜 고깃값 미쳤거든요. 관세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서 간당간당합니다 지금. 적자로 넘어가느냐 이런 느낌. 지경점이 많으니까요. 지경점이 많아서 어쨌든 뱉은 말은 지켜야 된다라는 주에 나는 내가 맨날 말하잖아요. 돈을 벌더라도 새길로 다니면 나중에 잘못되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근데 돈을 못 벌고 하물며 망하더라도 정도를 걷다가 망하면 누군가들은 결국 날 다시 도와줘요. 저는 그게 진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래나 저래나 내가 새길로 다닐 때는 아니다. 정도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뱉었잖아요. 양념육 우리가 완제품으로 제공하는 양념육은 우리가 적자를 보더라도 한 해에 막 그 해마다 고정가로 가겠다. 그리고 제 목표는 내년에도 안 올리는 거예요. 제 목표는. 근데 만약에 고깃값이 더 폭등하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아니죠.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게 일단 제 역할이니까. 사장님들께서 좀 귀찮더라도 월간 손익결산표는 반드시 하시고 내가 여기 이 부분에서 이만큼이나 돈이 나가고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선 돈이 이것밖에 안 나가고 있었구나. 아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아껴서 이 부분에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매달 라는 가닥을 좀 세우시면서 장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장사하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